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바로 언론 환경을 얘기합니다. 언론이 기울어지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좌편향된 언론 바로 잡고요, 대한민국 살려야 되는데요. 지금 KBS는 이게 국가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 찬양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왜 그렇게 KBS가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북한 체제 찬양 방송이냐, 김제동 방송 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게다가 정권 찬양 방송이냐, 중립을 너무 위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물론 뭐 KBS, MBC가 정권 바뀔 때마다 기우는 건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너무 심각합니다. 네네.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사는 아니고요. 예. 해임이 됐죠. 예. 이제 방송장악 과정에서 해임이 됐는데, 권력의 속성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단 방송부터 장악을 하고 싶은 게 속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 방송이 가장 국민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장악을 했고,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예. 또 민노총 언론 노조를 동원한 그런 방식을 한 게 이제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이고, 예, 뭐 말도 폭력까지 당하고 말이죠.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카드 내역 막 털어서 말이죠. 문제도 없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언론에 먼저 공표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 사람을 범죄자 만들고. 허위 사실도 굉장히 예, 많이 허위 사실 있고, 퍼뜨리고.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 사진을 구성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런 KBS의 행태, 노조의 행태, 이게 너무 심각한데 말이죠. 예. 사실 우파가 정권을 잡아두고 노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처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 전혀 못합니다. 예. 네. 지금 완전 노조 방송 아닙니까? 그럼요. 예. 어떤 행태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KBS나 MBC나 친정권적인 그런 흐름을 타는 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었죠. 예, 예, 예. 그거는 뭐 방송 시작부터. 예. 근데 요번은 조금 좀 더 도가 심하고, 심하다. 그리고 더 악질적인 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KBS 사장이나 뭐 이사장 이렇게 공격이 주로 들어갔는데, 예. 이사들을 공격으로 해서 이사들을 끌어내리면은 두 사람만 끌어내리면 됩니다. KBS나 MBC나.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사진의 구성비가 달라져가지고, 예, 예. 사장 해임, 뭐 이사장 해임, 아하. 이렇게 가는 방식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예. 근데 이사들 중에는 각각 교수 2명 있었습니다. MBC와 예, 예. KBS 교수 2명을 집중 공략을 하면서 학교를 통해서 압력을 넣고, 예, 예.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뭐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그걸 하고, 수업실에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원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대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예.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집 근처에 뭐 김원배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교회로 몰려가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와서 난동을 많이 부렸죠. 예. 뭐 단체로 오고 또는 2-3명 와가지고 뭐 하고, 몇 명 와서 수업실에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고, 예. 협박도 하고, 예. 뭐 그런 거는 아주 잘 지금 자기네들이 정리를 좀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집 앞에 뭐 이상한 차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원래 또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몰래카메라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 가족들 사진을 막 그냥 뭐 보이고 다니고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설마 하고 이제 후속 취재를 했더니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그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정말 악질적인 방식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사진 교체해갖고 네. 대한민국 잘 지키는 방송이 아니라 네. 정권을 갖다가 찬양하고 네.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니까 말이죠. 네.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네. 일반인들은 말이죠. KBS 노조가 뭐 이렇게 힘이 있겠냐. 그래도 뭐 경영진이 하면 되는 거고 노조의 불법 행위는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 전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KBS를 단 세 마디로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선동 기구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과 북한 그 전체주의 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운 전체주의 체제 홍보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민노총의 기간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 방송작 뒤에는 이제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집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 지금 그 정권의 제일 큰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노총 산하에 있는 뭐 여러 집단들이 있지만 언론노조는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노조가 그 MBC는 원래부터 좀 다수였는데 KBS는 그게 다수가 아니었는데 요번에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러고 힘의 축이 움직이면서 지금은 아마 제일 큰 그 노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노영 방송이라고 흔히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진은 뭐 힘이 사실상 없고 예. 언론 노조가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그런 그 방송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게 심각한데 말이죠. 네네. KBS 언론 노조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KBS에 사실 노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이제 일노조라고 하는 일노조. 그냥 KBS 노조.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KBS 내에 그 뭐 권익이라든가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그냥 일반적인 노조인데 그게 제일 큰 노조였습니다. 네. 이제 처음 생기고 이제 일노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그 KBS 지부가 생겼는데 네. 본인들은 이 언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라고 해서 본인들은 본부노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마치 노조의 본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KBS 지부입니다. 예. 그걸 이제 이노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노조가 아주 전투적이고 뭐 친북적인 성향, 좌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 그런 그 노조고, 네. 3노조가 이제 공영노조라고 해가지고 그 이노조에 대항을 하는, 근데 이제 숫자가 좀 적지만 적고. 아주 단단하게 예. 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성창경 그 기자께서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그 이외에도 뭐 몇 가지 그 노조가 있지만 크게 봐서 세 개가 있고, 거대 노조라고 하면 이제 1노조, 2노조인데 네. 2노조 언론노조가 본부 노조라고 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방송작에 있어서 앞장을 섰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문화 대혁명 때 그 홍위병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온갖 그 폐악질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의 똑같은 식의 그 집단 광기를 보이는 그런 그 방식으로 자학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게 편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전에는 이제 경영진들의 조금 그 힘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승동 사장이나 정필모 부사장의 물론 그 힘이 있지만 KBS는 희한하게도 그 KBS 언론노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조를 편의상 언론노조의 그 실세 4인이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KBS 1노조의 노보에도 발표가 됐었고 공개가 됐었고, 제가 들은 얘기도 똑같고, 그래서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게 운영이 되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뭐 그림자, 그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거 뭐 또는 뭐 뒤에 숨어 있는 뭐 그 실세,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경영진의 뜻보다는 노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 공영방송. 그렇죠. 노조가 성향이
흔히 말하는 저 북쪽에 가 있고 말이죠. 친북 그다음에 좌파들이라고 볼수 있죠. 정권에 가 있다 보니까 국민을 원하는 방송을 안 하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별로 분석보다는 오히려 말이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 가는 방송이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땐 저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말이죠. 바로 이제 KBS 수신료 문제란 말이죠. 예.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법안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신료도 수신료지만 지금 1방송, 2방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민영화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또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였고 해임이 된 거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임 청문회 주재인들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그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좀 친한 그 원로 교수를 이제 초빙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민변 출신의 강성 그 변호사를 이제 불렀는데 고려대 신방과의 김경근 명예교수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을 이제 불렀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이제 청문회에서 그냥 망언 시리즈를 그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망언들이 속마음, 현 정권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녹취록도 나오고 이제 녹음도 지금 공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근 그 청문, 제 해임 청문 주재인이 강 이사, 그 방송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그거를 버텨. 왜 강 이사 뭐 그렇게 괴롭히냐고? 만만한 교수니까 괴롭히는 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막말을 하다가 수신료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강 이사, 그 수신료 인상 그거 발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수신료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단식 투쟁이라도 하면서 관철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간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다는 받았고 구실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수신료가 똑같지만 금액은 커진 게 그동안 이제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래서 TV 수신을 하는 그 가구 수가 엄청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신료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6,400억입니다. 수신료가. 그래서 요번 그 이 방송장 난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KBS 언론노조의 당시 그 위원장이었던 성재호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주 그 명언 망언 시리즈를 또 많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학교에 와가지고 뭐 고성능 스피커로 떠드는데 어떻게 큰지 교수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서는 다 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그러고 대응을 안 하고 저는 여검으로 있었는데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거기서 뭐 강규용 물러가라 뭐 이제 뭐 별난 얘기가 이제 다 나오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다른 언론의 기자가 도대체 학내 문제랑 상관이 없는 KBS 문제를 가지고 왜 학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할 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재호의 답변이 우리가 수신료를 6천억이나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관련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궤변이죠. 그러면은 저는 KBS 이사로서 KBS가 솔직히 관련 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저에 대해서 뭐를 뭐 따지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6,400억이면은 엄청난 돈이고 그다음에 KBS 1년 예산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6,400억 더하기
잘 운영하면 이게 그 흑자가 날 수가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로 오다가 저희가 이사였을 때인 2016년, 17년에 경영 합리화 뭐 등등 허리띠 조이기 하면서 흑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18년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처참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MBC도 역시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120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야, KBS 며칠 전에 그 나왔지만 500 몇십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자였던 KBS, MBC를 그냥 대규모 적자로 만들어 놓고 이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내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자룡 헝칼 쓰듯이 이렇게 퍽퍽 쓴 결과가 이렇게 그 참혹하게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화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KBS, MBC를 공영방송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누가 요즘 방송 봅니까? 사실 뭐 유튜브로 보고 인터넷으로 다 뉴스 접할 수 있고 재밌는 거 뭐 넷플릭스인가요? 여기도 뭐 많고 말이죠. 영화관 가서 보면 되는데 너무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뉴스는 진짜 없애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KBS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청 거부 운동 벌이고요. 내년에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다수석을 만들어서 법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신료를 갖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이게 전기료에다 포함되니까. 전기료 포함되죠. 이거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안 볼 사람들은 안 보게 만들어줘야 되지. 왜 이거 강제로 징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기영 이사님의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활동이. 그 강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6,400억을 모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안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혐오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KBS가 그리고 MBC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국영방송 없는 나라 많습니다. 미국 국영방송 없죠. 없습니다. 뭐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는 국영방송이지만 그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중립적이고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 KBS와 MBC가 아주 극한의 모습을 보이니까 MBC 뉴스데스크는 지금 1%가 돼버렸더라고요. 신의 한 수보다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한 수 하루 총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니까 많을 때는 150만이니까 1%면은 신의 한 수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1년 예산 1조 6천억을 써가는 회사 방송사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민영화를 시키는 방법 분리를 해가지고 민영화를 하든가 아니면 다 민영화를 하든가 또는 지금처럼 정부의 직접 컨트롤을 받지 않는 반관 반민의 그 형식으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KBS의 시청률을 납부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송에 지금 누가 그 돈을 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 말이죠. TV 수신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억지로 뭐 받아가는데 그래도 말이죠. TV 수신료 거부 운동 참여하셔야 되고 일단은 시청 거부 운동부터 벌여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시청률 1% 그래도 시청 거부 운동이 많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MBC가 특히 심하지만 KBS도 시청률이 상당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고 그 KBS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를 않고 이런 그 편파 방송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 잘라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딴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MBC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해고시키고 나가게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KBS는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몇 달 더 버티는 바람에 아직 한 명도 해고자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해고를 시키려고 온갖 수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 신혜식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이런 언론 노조의 그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숙청 작업. 네, 네. 공영 노조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극악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불법 숙청기구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더니 부분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이거를 이끌어 오다가 보고서라고 하는 뭐 희한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제는 경영진이나 감사가 이거를 해임을 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KBS 내에서 조만간 또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마 있는 이제 정상적인 네. 그리고 상식적인 분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다 하겠다고 예, 그러죠. 이런 건데 네. 결국은 KBS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시키고 예, 정부의 입김이 좀 덜 갈 수 있게 하고 시청료 관련해서는 이 강제징수 네. 이걸 꼭 분리시켜 갖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는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공약을 지금부터 운동을 벌여서 국민들한테 네. 납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KBS의 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장기 플랜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정권의 압력과 입김도 문제지만 이제 민노총의 이 관여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4대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죠. 4대 공중파라고도 합니다. KBS, MBC, EBS, SBS가 전부 언론노조의 장악하에 들어갔어요. 외부 기관입니다, 민노총.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특정 편향적인 세력이 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구조를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의 한수가 그래서 말이죠. 뉴스를 좀 보강시키고 네. 예, 앞으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가져서 네. 예, 미디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광고가 다 지금 유튜브로 오니까 기업들도 뭐 굳이 뭐 KBS나 SBS, MBC에다 광고 넣을 필요 없다. 비싼 광고 비싼 필요 광고를 왜 없는 거죠. 넣습니까? 네. 지금 뭐 현대차 펠리세이드인가요? 네. 이건 광고 없이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만 올해 지금 예약하면 네. 9월 아니면 12월에 나온다. 조금 옵션 넣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 안 했는데도. 네. 왜 어떻게 유튜브가 광고해 줬답니다. 시청자들이 유튜브의 독자들이 다 후기를 올려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또 지금 기아에서 차가 나오는데 그거는 또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것도 지금 매진을 합니다. 현대 기아가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려줘서 기업인들부터 유튜브에다 광고하고 KBS, MBC 하지 마. 글쎄요. 우리 소비자 중심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자연히 고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갖고 정권을 바꿔야 돼. 이게 정권 바꾸기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자가 나도 네. 천문학적 숫자 적자가 나도 그러니까요. 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권을 바꾸면 방송을 내 거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도 국민의 품에 줄 수 있는 그런 다음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운동을 지금부터 벌여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말이죠. 이 노조, KBS를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진짜 실세는 누구냐? 네. 요즘 뭐 4인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양승동 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8위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일날에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하고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이제 와서야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승 동아리 그런 양승 동아리. 예, 이제 용어가 KBS 내부에 이제 유행어가 됐고, 정필모 부사장은 중징계 심의 중이었는데 부사장이 된 케이스라 이건 불법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필모 부사장이 오히려 더 뭐 실세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무리하게 또 그 추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이 어떻게 부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그래 김영헌 감사라고 내가 뭐 소송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한 또 아주 강성 인사가 감사로 지금 들어왔고, 그런데 이 세 사람보다 지금 더 힘이 있는 사람 넷이 있다. KBS 언론노조 실세들, 뭐 실세. 과거 이제 위원장 출신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실세도 순서가 있어서 1, 2, 3, 4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가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김성일. 2호가 엄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3호가 최선욱, 4호가 이도경. 이런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짜 실세는 또 나타나질 않고, 지금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실세 2호. 그러니까 KBS 내에서는 실세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실세랑 친해야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장급에 처음에 이제 그 언론노조 체제, 노용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국장급의 100%가 언론노조 소속이었고, 부장급의 뭐 7, 80%가 언론노조 소속이었고,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이 네 사람에 의해서 그 주도가 됐는데, 1호는 역시 그 최고 실세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2호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아마 KBS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취재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엄경철의 시사 토론, 이거 사회를 맡고 있었고, 거기다가 KBS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맡았어요.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지적도 나오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사 토론은 이제 다른 사람을 줬는데, 이렇게 강성 언론노조 소속인 실세 2호가 취재 주간을 하고 시사 토론을 하고 9시 뉴스에 메인 앵커를 하는 방송이 싹쓸이네요, 한마디로. 싹쓸이죠. 이게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방송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주간까지 맡으면서 앵커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그 물리적인 그거는 뭐 지금 하도 신나니까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공정하지 않죠. 거기에 이제 성재호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방송작을 주도했던 당시 이제 KBS 언론노조의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 해서 한 5명 정도가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의혹이,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KBS 1노조의 노보에서도 뭐 사진과 함께 뭐 그런 게 그 보도 그 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군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KBS 개혁 꼭 돼야 되고요. 국민의 품으로 갈 수 있게 우리 강기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싸워가지고 좀 지쳤습니다. 같이 싸워주겠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싸워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 이사였던 분들 중에 조금 좀 그 문제적인 행동들을 하고 뭐 의혹을 받고, 그다음에 공영노조로부터 공격을 받고, 성명서에서 이제 당신들 왜 이러느냐 뭐 그런 야권 이사들 중에 맞습니다. 여권 이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심기일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싸우셔갖고요.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지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는 다른 방송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이기도 하지만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공정치 못하고 이런 그 파행을 겪고 있고, 이건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창피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더더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시청료를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야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에서 하는 선전선동, 거짓말인 경우, 페이크 뉴스인 경우, 편파적인 뉴스인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들어주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KBS, MBC, SBS 생각하면 좀 열받죠. 예. 특히나 KBS. 내가 돈까지 내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해. 아유, 그냥 가서 다 때려 부셔버려. 막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도 집권해서요. 국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동안에는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간 유튜브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신의 한 수 등 많은 유튜브로 여러분들 진정한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